안녕하세요. 예니 아빠입니다. 주말이라서 예니 재우고 지금 좀 부랴부랴 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준비를 못했으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에 이게 나왔거든요. 5월 19일이니까 원래 어젠데 그 미국 그 시간이라서 조금 늦게 나온 건지 어쨌든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요번 그 5월 달에 또 5억 4,500 정도가 지금 또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좀 그 매출 자체는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요. 일단 좀 저번 거랑 비교를 하면 그 세 가지 그 시리즈 중에 요번에 이제 숫자 시리즈 비교거든요. 지난 그 4월 달에 있었던 2022-1하고 지금 요번에 나온 2하고 차이점이 일단은 그 금리 자체가 좀 더 올랐어요. 올랐다는 건 평균 금리거든요. 이게 19.99가 지난번 거는 18.77. 그러니까 19.99로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을 더 많이 했다는 의미고 여기서 조금 지금 더 좋은 거는 이제 데이터가 그 대출의 숫자는 늘어났고 대출 금액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초기 신용 향상이라고 해서 그 OC 부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 그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담보를 좀 더 늘렸으니까 신용도가 안 좋더라도 조금 더 그 좀 안정적으로 그 채권 매입자들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채권 그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금리는 좀 줄어들죠. 다만 담보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더 늘어났으니까 그 가져가는 금리는 지난번보다 1% 정도는 좀 적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여기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가 약간 편차가 더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최저 6.5%에서 최고 35.99%. 요거는 이제 그 주마다 그 20%를 넘어가면 안 되는 법들이 있어서 그 넘어가는 주의 일부 부분만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조금 우려스럽다라기보다 일단은 낮은 등급 F 등급은 거의 뭐 1, 2%로 아주 미비하니까 근데 2등급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OC 부분, 신용 담보 부분을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 글쎄 지금 지난번 영상 때도 지금 ST 시리즈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숫자 시리즈는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그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인지 ST 시리즈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쪽으로 좀 요 낮은 등급은 줄이고 중간 등급을 좀 높이고 저 전체 포플 중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공격적으로 아주 좀 대폭적으로 늘렸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요거를 또 어떻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번 그 ST 시리즈에 이제 그 트리거에 그 곧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6, 7, 8번이었잖아요. 그게 7개월, 8개월, 9개월 동안의 데이터니까 그럼 이 숫자 시리즈에서도 그 8개월, 11개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자면은 지금 현재 누적과 트리거 부분이 갭 차이가 많이 나죠. 오히려 지금 그 현재 예상보다도 낮은 데이터라서 이 숫자 시리즈는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트리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ST 시리즈는 그 예상보다도 높고 예상이 요거죠. 예상 부분보다는 이미 다 높아져 있고 트리거에도 이제 거의 닿을 듯 말 듯.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좀 자세히 한 번만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은 ST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현재 누적 연체가 4.43이고 예상 연체는 2.8이었어요. 하지만 트리거 요거 이제 닿으면 이제 그 보상이나 뭐 그 저 비율 배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6%까지 그 다음에 ST 시리즈 7은 현재 누적이 3.82 연체 그 다음에 예상은 2.23 그 다음에 그 트리거는 4.25 그러니까 0. 몇 밖에 안 남은 데이터거든요. 요 ST8도 한 0.8 7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숫자 시리즈 지금 요번에 나온 게 이 숫자 시리즈인데 그거는 지금 예상 CNL보다도 아직 훨씬 낮기 때문에 데이터성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최근 거로 보면은 뭐 약간 예상하고 비슷하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온 것도 이런 부분 데이터 그 차이점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 때 제가 좀 설명 못 드렸던 거 요거를 좀 해석을 어떤 일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 글을 뭐 다 보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다 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디폴트 비율인데 요게 요 한 줄이 700점 이상이니까 아주 고신용자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전체 그 고신용자 중에서도 디폴트가 3.4%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등급 중에서도 이제 4.1, 4.8%, 그 다음에 여기 하위 등급이 7.7%, 이렇게 파이코 점수로 이렇게 가로로 보면 되는 거고, 세로로는 이제 업스타트의 A 플러스, 이건 파이코 점수랑 상관없이 순수 그 업스타트의 데이터거든요. A 플러스가 0.7이라는 거는 지금 파이코 점수 고신용자 3.4%보다는 훨씬 낮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B 등급도 2%로 파이코 두 번째 이제 점수 구간인 4.1%보다 훨씬 낮은 거고, 요 세 번째는 4.8%, 3.6%. 그러니까 지금 요 네 번째 는 비슷하다고 치고 다섯 번째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그 애널이었는지 약간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이코 낮은 등급이 7.7%인데 그 업스타트는 그 마지막 등급이 E 마이너스 등급에서 9%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파이코 점수보다 더 등급이 안 좋은 데이터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위 등급은 대출 자체가 안 되거나 그래서 엄청 작게 받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받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중에서 고르다 보면 정말 연체율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파이코로 따지자면 대부분 하위 등급 그 신용자들은 카드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월간 대출이라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일수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자율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런 거 외에 정상적인 대출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낮은 건데, 요거 하나를 보고 지금 2등급 과 이 그 파이코 점수의 마지막 등급을 비교해서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걸 하나 인정하자 치자고요. 그러면은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요 네 번째가 5.4가 5.3이니까 이건 뭐 0.1%니까 차이가 없다 치더라도, 세 번째 4.8%, 3.6%, 벌써 이게 한 30% 차이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1%, 2%, 이건 이미 두 배가 차이 나요. 그 다음에 그 최상위 등급 과 여기서도 0.7% 대 3.4%. 그러니까 이미 업스타트는 A, B, C, D 데이터로만 가지고도 이미 파이코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이 2등급은 제 예상엔 이건 평균 이제 대출자를 늘리려고 이 정도 연체가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지금 넣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마지노선을 넘을까 말까 했던 부분이 요번에 조금 한계를 이제 닿을까 말까 하는 부분이 ST 시리즈에서 몇 가지가 나왔던 건데, 이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또 혹은 오늘 그 데이터처럼 신용 향상을 통해서 그 위험도를 더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금융 지식이 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뒤에 걸어 드릴 테니까 10K 영상에 보면 좀 그 내용들이 자세한 거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단순하게 설명해서 그 10,000원씩 100명한테 대출을 해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100명이니까 요 낮은 그 등급 높은 사람은 지금 8% 정도 이자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8만 원. 거기에서 연체가 0.7%니까 그러면은 0.7만 원 빼면은 7.3만 원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B등급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 내외니까 그럼 C로 보자고요. 중간. 그러면은 요게 지금 보통 한 15%에서 18% 될 거거든요. 그럼 18%로 잡으면 18만 원에서 그 부실은 3.6%니까 36,000원 빼면은 14만 4천 원. 그다음에 마지막 등급을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등급이 아까 35.9%였으니까 35로 잡으면 35 빼기 9, 그럼 26만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이 부분이고, 이 부분 A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파이코 점수 높은 거는 신용 그 등급이 좋은 만큼 연체도 좀 적은 편이지만 이자율 자체도 낮기 때문에 이득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이 부분을 그렇다고 E 마이너스만 다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D2 부분 낮은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을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데이터로만 따지면 D등급 정도의 그 연체율만 나오면 정말 금상첨화
위험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뭐 파이코 점수에서도 하위 종목은 5%가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요 부분만 가지고 비교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일단 수익 구조나 그런 거는 뭐 그 MPL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10K 영상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영상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 업스타트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집단 소송 요거는 뭐 지난번 영상에서 저도 지금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 주가는 내가 업스타트를 믿는 건 믿는 것이고 그 만약에 진짜로 업스타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거를 신청을 했다고 안 했다고 이 주식이나 이 회사에 뭐 크게 문제가 뭐 틀려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시면 되고요.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 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집단 소송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넷플릭스든 뭐든 지금 많이 떨어진 그 주식은 다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왜냐면 뭐 협의로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하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좋은 데이터를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끄적여 놓은 것 중에서 지금 오늘 단순하게 좀 몇 가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깊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세일즈포스하고 지금 협업했잖아요. 15만 개 고객사.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랑 또 오픈도어, 그러니까 데이브가 그 오픈도어에 대해서 지금 그 트위터 한 게 있었는데, 이거 오픈도어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찬양하듯이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생각한 게, 내년에 지금 그 모기지 대출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밑밥을 아니까, 뭐 오픈도어랑 꼭 협업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픈도어 같은 기업하고 그 모기지 쪽으로 협업을 한다면 서로 윈윈이 정말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업사트의 최고의 저 수익 구조 중상 그 추천 수수료가 제일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가 플랫폼이고 세 번째가 서비스 및 기타 수수료.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 현재 개인 대출이었을 때는 당연히 그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요 기업 대출이라든지 그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자율이 적거나 또 기간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업사트의 향후 뭐 2, 3년, 한 뭐 4,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게 이번 자동차 대출하고 소기업 대출이 진행되면서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주시할 부분이, 요 수수료를 일반 수수료 말고 서비스 수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 대출이 5%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 추천 수수료를 받아봤자 얼마겠어요. 그게 엄청 작을 수밖에 없죠. 그걸 늘렸다가는 대출을 안 할 테니까 당연히.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받을 것이 서비스. 플랫폼 수수료야 뭐 고정적으로 그 은행에 이제 받는 비용이니까 그렇다 치고, 서비스 수수료를 차라리 추천 수수료를 안 받던지 아주 적게 받고 서비스로 이제 관리를, 기업 대출 같은 경우라든지 담보 대출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간도 길고. 그렇다면은 이게 고정 비용으로 지금 마치 자동차 대출에 딜러들한테 받는 고정 비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뭐 요거만 봐도 2021년도는 지금 요게 아까 8, 9% 정도 됐고, 지금 2022년도는 이제 13%, 14%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다 올라가면서 저는 요 부분, 특히나 이제 기업 대출하고 모기지 대출이 발생됐을 때는 이 부분이 나중에 자리를 크게 잡을수록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왜냐면 신용대출은 그때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제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 매출이. 근데 지금 기업 대출이라든지 모기지 대출도 약간 영향은 받지만 그렇게 신용대출처럼 뭐 들쭉날쭉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기간도 길고 뭐 쓰는 돈은 일정하게 쓸 테니까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향후 좀 더 지켜봐야지 이제 좀 참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지껏 이제 나온 데이터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번 1분기가 지난 분기보다는 채권 유동화 데이터는 더 작았는데 매출은 더 늘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죠.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은행 지금 여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채권 유동화를 A, B 은행인
CRB랑 피나이즈만 한 것 같다고 지금 추측성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이제 좀 확실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두 은행에서만 벌써 작년 말에 제일 많았던 그 데이터랑 비슷한 정도가 나왔다면, 지금 협찬 은행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서 지난 분기에도 그 채권 유동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은행들이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도 오히려 2분기는 확실히 지금 1분기 데이터보다 매출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요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오늘의 주가는 그거랑 상관없이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좀 그 고성장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심리가 50불, 60불까지는 제가 참을만 했는데, 한순간에 그 30불까지 떨어지니까 저도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계좌로 20불 때는 사버리고 지금 서서히 뭐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기를 가려면 무조건 그냥 생각만 보다 조금 중간에 이렇게 사고 팔고를 약간 일부씩은 하는 게 좀 마음의 위안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본인이 이제 그때그때 심리로 움직이면 절대적으로 당하는 거고, 지금 오늘 같은 날 경우만 해도 저는 절대 매도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데이터는 다음 분기에 더 좋아질 것이고, 거기다가 아직 6월 달이 남았잖아요.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으니까 작년처럼 뭐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지금 뭐 연체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없지만, 어쨌든 매출 자체가 1분기보다 확실히 많이 증대가 된다면 다음 분기에는 당연히 그 금액적 주가도 어느 정도 큰 문제만, 그 트리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만 발생만 안 한다면 확실히 좋은 그 주가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